저한테는 보물이로고요. 이거는 전부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이어리를 2022년부터 이제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저를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부분이 너무 충격이었고요. 제가 항상 가게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거든요. 여기 올인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뭘 배울 시간이 있겠어? 이런 어떤 생각이 많았는데 이거를 쓰면서 제가 조절을 하고 주도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책을 읽는 시간 아니면 뭐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만의 시간을 뺄 수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샵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생계형이라 거의 오랫동안 샵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손님들은 이제 불규칙하게 예약을 하시니까 제가 시간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때쯤에 다이어리를 한번 써봐야겠구나, 도전을 해보자 했는데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서 다이어리를 2022년부터 이제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것이 제가 만들어서 이것저것 저한테 맞는 걸 찾아가면서 썼던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기록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으니까 3개월을 못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줄어갔죠. 그러던 과정에 이제 신 박사님의 스터디언에 일주일만 기록해보라 하는 내용의 유튜브가 저한테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볼 수가 없었죠. 내용을 보니까 다이어리가 정말 제가 그동안 찾던 내용들이 플랜도시가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2023년에도 이렇게 헤매고 싶지 않아서 제대로 된 다이어리를 써보자, 그런 마음에 주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벌써 첫 장부터 저한테 너무 좋았던 게 피드백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냥 쓰기만 했지. 근데 룩백이 있으면서 제가 22년에 뭐 했나를 쓸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돌아보니까 저는 좌충우돌 잘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책도 12권이나 읽었고 제가 뭔가 시도를 하려던 일들이 굉장히 기특하면서 또 반성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첫 페이지부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일을 저 혼자 결정을 해야 되고 제가 먼저 짜야 되는데 제가 저를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부분이 너무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저만의 팁으로 하나씩 자꾸 바꿔본 거죠. 어느 때는 이 10단을 적어보기도 하고, 처음보다 2024년에는 조금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퓨처 셀프를 이렇게 적어봤고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건강습관, 자기개발, 재테크 사업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50견도 왔고 건강이 일단 제일 필요하더라고요. 아프면 즐거운 피아노도 못 치고 모든 것이 다 안 되니까 건강해야겠다 생각해서 아침에 하는 스트레칭이나 산책, 아니면 산책 못할 때는 달리기 요번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달리기 하고 이런 걸로 짜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은 늘 있어 왔던 영어 공부, 그 다음에 독서, 그리고 제가 가게에서 조금씩 하는 피아노 이런 거를 나중에 한 신랑이 60 됐을 때 한 몇 곡 연주해 줄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엔 재테크였는데 제가 조금 습득하기엔 좀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몰두해서 잘하는 게 먼저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걸 한다고 그리고 등한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가장 중요한 저의 사업에 집중하면서 제가 이제 영수증 리뷰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고객님들한테 받아서 열심히 안 빼먹고 올리는 그런 이제 간단한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네. 그리고 새롭게 또 하나 정해진 게 영어 회화 100을 이제 요번에 하기로 마음먹고 구입을 했거든요. 내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일 보여줄 수 있는 게 영어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진짜 못하는데 영어를 조금이라도 이 사람보다 잘해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가 살았어 하고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목표에
중요한 거 하나가 영어 회화를 정말 열심히 해보자. 네,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을 잡는 난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이때까지 50 동안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고 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기보다는 생계를 위해서 그냥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좋아하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제가 힘들어도 손님이 오면은 갑자기 활력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면서 정말 내가 이 미용 일을 좋아하는구나도 오히려 깨닫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공간이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알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가게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거든요. 여기 올인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뭘 배울 시간이 있겠어? 이런 어떤 생각이 많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거를 쓰면서 제가 조절을 하고 주도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책을 읽는 시간 아니면 뭐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만의 시간을 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또 확신도 얻게 돼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위주로 찾게 됐어요, 중간에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싶은 거나 이런 거를 좀 더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올해에는 진짜 피아노라든지 우쿨렐레 아니면은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라도 시도를 해보려고 사실은 미용실에 조금만 디지털 피아노도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생소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시간 때우면서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가니까 이제 그 공간이 일을 해야 되는 공간이라기보다 제 어떤 개인 공간이 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내가 혼자 놀 수 있구나 이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라면은 일단은 기록을 하고 싶은 마음이나 해야 될 건 많고 머릿속에 복잡하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정리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는 란을 정말 저희 이제 개개인들이 필요한 거를 란을 다 만들어 주셔서 적으면서 되게 만족스럽고요. 두 번째가 피드백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날 뭐를 하기로 했는데 못했고 한 거를 체크하다 보니까 이때 진짜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내가 못했어 하면서 좀 자책을 하고 스스로 자꾸 이렇게 좀 가라앉는 편이거든요. 내성적이라. 근데 여기 보면 이날은 이렇게 하면서 바쁘게 살았으니까 못할 수 있었구나. 긍정으로 다시 돌아서게 되고 다음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잡으려는 약간 계획을 변경하는 좀 긍정적인 면이 또 생긴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빨리 회복된다는 거 그것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막연하게 안 했어 못했어에만 이렇게 책망을 했었는데 이날은 이렇게 했잖아. 저 혼자 이제 답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록 덕분에 내가 그래도 그날 잘 살았네.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처음에는 이 감사일기를 3개만 쓰자 했는데 정말 잘 안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저한테도 고맙고 제가 제 스스로를 좀 이렇게 다독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감사일기는 항상 3개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적는 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건강하고 업무 이렇게 자기계별로 정해놓으니까 꼭 해야 되는 일들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치를 미리 적어서 거기에다가 표시하게 되고 가장 변수 있는 게 업무인데 이제 예약이 그때그때 들어온 게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미리 적지를 못해요. 그 대신 이 손님이 없었다, 비었다 그러면은 그때 예를 들어 못한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만의 대체를 하는 식으로 그래서 해야 될 일에 적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쪽에 가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그렇게 대체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이 PD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2023년하고 똑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냥 형광펜으로 정한 게 여기에도 다 똑같이 칠하잖아요. 건강은 녹색, 업무는 브라운색, 그다음 자기 개발은 파란색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제가 이게 주황색이나 이런 거는 잡다한 일들, 뭐 청소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있는 일상들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이러면 이제 이거 보라색으로 식사 시간 뭐 이런 거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나 아니면 전화통화나 유튜브를 봤다던가 좀 반성해야 될 시간은 여기 핑크색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변수가 있는 일들 있잖아요. 누가 갑자기 방문객이 왔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엄마 병원에 가야 된다든가 이런 일들은 제가 여기 형광색으로 특별하게 예정이 없었던 일들은 표시를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이 줄만 봐도 이게 이날 일을 얼마큼 했구나. 건강한 일을 했구나. 여기 둘레길을 이만큼 돌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색깔만 딱 봐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바로 어제 거예요. 용기 반대는 비겁함이 아니라 수능이다. 심지어 죽은 물고기도 흐름에 따라갈 수 있다. 이거를 적는데요. 실은 저 인터뷰 제의를 받고 대답하는데 한참 생각을 했어요. 되게 겁쟁이에요, 제가요. 미용도 할 때 처음에 엄청 겁을 냈고 뭐든지 좀 생각이 많아요. 행동하기 전에. 그런 제가 싫으면서도 항상 이렇게 또 막상 하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작이 되게 어려웠는데 이거를 딱 보니까 그래,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언제 또 있겠어 싶은 생각에 일단 대답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걱정이 많았는데 이거를 보면서 맞아, 내가 가만히 있는 것도 죄악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배우고 싶고 배우는 게 제 모토라고 신념을 써놓긴 했거든요. 요번 삶에 여기 썼는데 끊임없는 배움, 다양한 경험, 말보다 실행, 긍정적 사고 이렇게 이 네 구절을 적었는데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런 계기를 준 다짐을 하게 하는 좋은 구절이었어요. 실은 이거는 전부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중에서도 저처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좀 썼으면 어떨까. 저희 단톡방에 그 생선 사업을 하시는 분 쓰시는 분인데요. 너무너무 열심히 쓰고 계시거든요. 그분 보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내분도 아프시고 한데도 그 기록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나 뭐 정해진 시간이 없는데 뭘 적어 이렇게 하시지만 시도를 하다 보면 정말 적을 것들이 많고 그래서 더 시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한테는 보물 1호고요. 그리고 또 제일 저희 가족들이 썼으면 좋겠습니다.